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조선을 지배한 엘리트, 선비 그 이상과 실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선비 하게 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갓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경상 위에 펼쳐져 있는 사서오경으로 대표되는 경전, 또 과거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작성했었던 답안지와 소위 문방사후 중에 하나인 붓, 또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올라서 가마를 타고 길을 나선 행차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그들 선비들이 늘 머리맡에 두고 이를 지키려고 했었다고 하는 선비의 기본적인 덕목인 오상, 인, 의, 예, 지, 신.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현되는 공간으로 바로 이들 유건을 쓰고 도포를 입은 모습으로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던 하는 바로 서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선비들 하게 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서원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에게 이러한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되겠습니다. 수양대군은 맏아들이었던 운종이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사실 왕 계보의 승계의 위치에 있지 않았었던, 기회를 잃었던 인물이었는데 1453년에 단종 원년에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서 그의 동생 안평대군이 왕을 추대하려는 역모를 꾸몄다라는 이유로 이를 강화로 압송하고 그 추종 세력들을 제거한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유정난의 배경이 됐다고 하는 반역의 물증조차 제시된 적이 없었고요. 실제로 반역을 꾀할 이유조차 없었고, 실제로는 결국 조카인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고 그를 보살필 만한 왕실의 세력이 없었다는 양점을 이용해서 결국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게 당시의 여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종의 뒤를 이어서 세조대왕으로 서는 왕실의 족보에 오름으로써 그의 행위 자체가 왕실 내부에서는 정당화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나라를 세운 분에게만 붙여지는 묘인 조를 써서 소위 세조로 묘호가 정해졌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의 행위 자체가 그 뒤에도 왕실 내부에서는 정당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게 된 것이죠. 이에 맞서서 이의 행위는 불충의 행위다. 즉 왕위와 목숨을 뺏은, 조카의 왕위와 목숨을 뺏은 비정한 군주로서 단종을 다시 그 자리로 되돌려야 된다고 하는 단종 복위 운동을 전개했었다고 한 바로 이 신하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사육신이었죠. 결국 사육신의 그러한 시도는 결국 실패해서 그들은 다 목숨을 잃었고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금성대군이 중심이 돼서 복위계획이 추진되었던 것조차도 그 금성대군이 안치되어 있었던 이 수능지역,
에서는 2,000명 이상이 죽음을 당할 정도로 가열차게 이 단적인 복위운동을 주도했었다는 점에서 결국 지조와 의리의 상징의 지역으로 후대에 평가받게 되어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이 이곳 순응해서, 또한 이것이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으로 사액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바로 이 순응지방이 갖고 있었던 바로 지조와 의리의 상징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오상, 유교 사상의 하나의 전쟁기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서원의 기본 모델이 된 것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문묘와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 관학기관이었던 향교와 대비되어 서원은 비록 사립학교였지만 이 각 지방의 명당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사림 세력들의 소위 사상적 중심이 되어 조선 후기의 정치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중요한 하나의 권력의 핵심이 되었었던 것이 서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조선 말에 와서 흥선 대원군이 전국에 650개에 달하는 서원 중에 47개의 서원만 남기고 전부 회철하게 되는, 이것이 나라의 임금이 사액을 한 서원이더라도 다 회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지금 보면 그 중에서 충청도 지역의 도남서원, 또 전라도 지역의 무성서원과 피람서원, 경상도 지역으로 가면 함양의 남계서원, 예안의 도산서원, 또 순응의 소수서원, 현풍의 도동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등의 바로 8곳의 서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오늘날에도 이 조선시대의 서원이 가졌었던 이러한 순기능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될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서원 건축 배치의 전형으로서 이 경주의 옥산서원, 전형에서 벗어난 파격으로 들고 있는 피람서원, 자연환경과 서원이 하나가 된 도동서원, 계곡과 강을 끼고 있는 도산서원, 전북 유일의 불회철 정읍 무성서원, 또 양반 문화의 정수가 깃들어 있다고 하는 논산의 도남서원, 전국 유림들이 모금을 해서 세웠다는 남계서원. 자, 이런 서원들이 각 서원마다 모셔져 있는 결국 중요한 이 유림들을 대표할 만한 인물들을 지금까지 묘시면서 그의 생각들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에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비정신을 지금까지 계승해 오는 중요한 장소로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한편으로서는 선비의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했던 이러한 지조와 의리가 너무 중화 질서에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빠지게 하는 폐해를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청빈과 안빈 낙도로 돈을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가진 자들의 유유자적은 아니었는지, 공선후사, 공을 앞세우고 자기의 사적인 이유를 뒤로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당쟁과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지 하는 반상도 함께 하면서 이 선비정신은 이 서원을 중심으로 지금도
우리가 계승해야 될 중요한 문화유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